안녕하세요. 태산SNE 김선호 매니저입니다. 2024년 한 해가 다가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5년에는 모두가 원하는 뜻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2024년에 가장 핫하고 발전했던 기술을 보면 AI가 단연코 1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학습을 바탕으로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라는 기술에서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되는 신경망 회로라는 뉴럴 네트워크나 회귀함수인 리그레이션이라는 단어, 그리고 딥러닝의 CNN, DNN 등의 단어 등 왠지 어렵게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AI 기술의 가장 기본은 최적화라고 하는 공학적 수학적 학문을 근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최적화가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옵티슬랭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최적화의 기본적인 내용, 예제, 프로세스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티슬랭입니다. 옵티슬랭은 옵티마이제이션과 시스테메릭 랭귀지가 합성된 말로 복잡한 최적 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적 접근 방식을 의미합니다.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 디자인 옵티마이제이션인 피도 기술은 다양한 물리 도메인 혹은 어널리시스 솔버 결과들을 통합시켜 하나의 종합적인 설계 프로세스화하는 기술입니다. 엔시스 옵티슬랭은 설계와 해석을 통해 최적화라고 하는 설계 프로세스를 통합하여 엔지니어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인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설계를 보다 직관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옵티슬랭은 AI 발전 속도에 발맞춰 최적화의 방법들도 개발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최근 옵티슬랭은 AI 플러스라고 하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탑재하였습니다. 스칼라 값에 대한 최적화뿐만 아니라 현업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호와 같은 1D, 맵과 같은 2D, 스트레스와 디포메이션과 같은 3D에 대한 최적화를 수행할 수 있는 DFFN이나 DIMGP 알고리즘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최적화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이러한 툴을 좀 더 활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적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적화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계가 가능한 영역 안에서 목표로 하는 값이 최대가 되도록 또는 최소가 되도록 하는 그 변수를 찾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는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저희는 모두 최적화 문제를 접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을 찾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예제입니다. 또 생활하면서 매번 최적화 문제를 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갈 때 우리는 제한적인 여행 기간 동안 가고 싶은 여행지를 모두 돌기 위한 동선이라든지 제한적인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여행지를 고르는 것 모두 최적화의 예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물류, 운송 등에서 경로를 찾거나 공학적으로는 구조 강도를 맞추기 위한 형상의 최적화나 수율이나 성능 개선을 위한 최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을 설계한다면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을 겁니다. 초기 설계안이 나온다면 이를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설계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만족하여 생산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만족하지 않다라고 하면 설계 가이드나 노하우가 있는 설계자들의 판단에 따라 설계를 변경하게 됩니다. 최적 설계는 기본적인 설계 워크플로우에서 설계 변경을 위한
변경하고자 하는 변수의 값들을 설계 전문가의 직감으로만이 아닌 알고리즘을 통하여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최적화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 함수입니다. 최적화를 수행하는 목적이 되는 값입니다. 원하는 방향에 따라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 되도록 하는 설계 변수를 찾는 것이 최적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목적 함수라고 합니다. 목적 함수는 반드시 아래 설명드리는 설계 변수에 따라 값이 변화가 되게 되는 상관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목적 함수는 한 개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변수입니다. 설계 변수는 목적 함수의 값이 변화가 되도록 하는 설계 인자입니다. 길이나 두께와 같이 연속적인 변수일 수도 있고, 개수나 재료 또는 생산성에 따라 정해진 길이의 두께와 같이 이산 변수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설계 변수가 많아질수록 최적해를 찾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영향력이 큰 변수만 산출하여 최적화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구속 조건입니다. 구속 조건은 설계될 제품이 기능상 또는 제작상 반드시 만족해야 하는 성능 또는 설계 인자의 범위값입니다. 구속 조건의 상한, 하한의 범위를 잘 설정해 두어야 최적화 수행에 용이합니다. 다음은 최적화의 예제입니다. 먼저 간단한 최적화 예제로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예제입니다. 중학교 때 접하는 이 예제는 아주 간단하지만 최적화의 기본이 됩니다.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의 문제에서 목적 함수는 y가 됩니다. 설계 변수는 x이며 설계 변수와 목적 함수는 a 곱하기 x-p의 제곱 더하기 q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 조건은 설계 변수 x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x의 범위가 알파에서 베타까지로 지정되어 있고 a의 부호가 양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공학적인 예제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공학적 문제에서 무게 최소화에 대한 최적화 설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게 최소화는 재료비 절감으로 생산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목적으로 최적화 설계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예제는 닫혀있는 압력 용기의 두께를 조절하여 무게를 최소화하는 최적화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예제에서 목적 함수는 질량의 최소화이고 설계 변수는 압력 용기의 두께입니다. 내부의 최소 부피, 응력, 변형률 등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속 조건이 되게 됩니다. 모든 식에서 보이듯 목적 함수와 구속 조건은 설계 변수 t에 대한 함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최적화에 대한 정의가 끝났으면 이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겠죠. 최적화에 대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적화 수행을 함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은 다양한 방법 중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인 메타모델 기반의 최적화 수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메타모델이란 모르는 함수에 대해서 현재 알고 있는 값들로 추정하는 함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계 변수와 목적 함수, 구속 조건은 어떠한 상관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임의의 함수를 메타모델 또는 서로게이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변수 x에 따른 y값을 갖는 함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함수는 가정을 위해서 현재는 보이지만 원래는 모르는 블랙박스 함수입니다. 다음의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원하는 설계 변수 x의 범위 내에서 특정한 값을 산정하고